인디아나 존스의 해리슨 포드의 차세대 바톤을 이어받고 타잔과 더 머미에서 위트 있고 모던한 미남이었던 브랜든 프레이저. 그런데 그가 갑자기 사라졌죠. 그리고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대체 브랜든 프레이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가 다시 스크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까요? 자, 오늘 방송은 한때 헐리우드를 주름잡던 기대주 브랜든 프레이저에 대한 아주 놀라운 소식입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1968년생인 브랜든은 시애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의 대학에서 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LA에 잠시 놀러 왔다가 아예 헐리우드에서 배우가 되기로 작심하고 눌러앉죠. 191cm라는 이 장신에 약간은 백치미가 돋보이는 미남 배우 이 브랜든 프레이저는 데뷔 1년 만에 엔시노, 우리나라에서는 원시 티네이저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죠. 이 영화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후에 그의 커리어는 아주 탄탄하게 올라갑니다. 1997년 조지 오브 정글로 정말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면서 드디어 그를 완성한 영화 미라에서는 일약 흥행 대스타 반열에 오르죠. 빌 콘든 감독의 아카데미 수상작 가렌 몬스터에 출연하면서 흥행성뿐만 아니라 연기력 또한 인정받게 됩니다. 브랜든의 캐릭터는 어딘지 약간 모자란 듯해서 그런 편안한 코믹 배우 같다가도 어느새 갑자기 진지한 눈빛으로 돌변하는 아주 폭이 넓은 연기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엄청난 팬이었고 아주 큰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엄청난 큰 체구의 마초맨 이미지로 각종 어드벤처 영화의 주연으로 활동하다가 어느샌가 그의 면모가 좀 변하죠. 그러면서 언제부턴가는 B급 영화에만 출연하면서 그의 존재감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게다가 변한 그의 외모를 가지고 대중들한테 놀림을 받는 그런 순간이 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아주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브랜든의 그 어드벤처 영화를 보면서 스턴트맨을 쓰지 않고 직접 몸으로 뛰는 그런 브랜든을 보며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계속되는 아주 많은 부상 그리고 골절로 브랜든은 거의 2000년대 몸이 망가집니다. 브랜든이 밝히길 계속되는 영화 촬영과 각종 부상 그리고 수술 그리고 영화 홍보를 위한 활동 때문에 2000년대에는 거의 7년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고 합니다. 브랜든 프레이저는 무릎, 등, 심지어는 성대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선수로서 운동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활발히 활동하다가 갑자기 쉬게 되면 살이 금방 찌게 되는 체질로 변하죠. 게다가 각종 골절로 이런 수술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면 그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메인 캐릭터였던 어드벤처 주인공은 더 이상은 할 수 없게 되죠. 2018년 브랜든 프레이저는 잡지 GQ를 통해서 자신한테 벌어졌었던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는데요. 15년 전이었던 2003년 브랜든 프레이저는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의 행사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협회회장 필립 버크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35살에 잘 나가던 액션 배우이자 마초맨 이미지의 그한테 어찌 감히 성추행이 가능했을까 이렇게 의아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요 영화인들한테는 아주 슈퍼 갑이 되는 협회입니다. 이 협회는 바로 골든글러브 시상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그런 기관인데요. 여기서 추천받은 영화인들이 바로 골든글러브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영화인으로서는 이 협회는 매우 중요한 슈퍼 갑 중의 갑 그런 행사인데요. 브랜든 프레이저는 이 협회 회장이었던 필립 버크한테 사과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는 성추행이 아니고 장난이었다 이렇게 성추행을 부인합니다. 무심코 던질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 법이죠. 이 사건으로 브랜든 프레이저는 우울증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GQ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이 사과 요청 후에 자신이 각종 영화계에서 블랙리스트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00년대 후반부터는 브랜든 프레이저의 커리어는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골든글로브 시상식에는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하죠. 브랜든은 1998년 애프턴 스미스라는 여배우와 결혼해서 2007년 이혼합니다. 자녀가 3명 있었는데요. 이혼 당시 경력은 위축되는데 그리고 여기 들어오질 않죠. 전처는 자녀 양육비를 매년 10억 원씩 청구를 합니다. 이 비용이 감당이 되지 않죠.
2009년부터 10년간 이 돈을 내야 했었던 브랜든. 무려 100억 원이죠. 토탈. 그래서 브랜든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TV 드라마에 출연을 하는데요. 그의 경력을 빛내줄 만한 특별한 작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경력을 깎아내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6년 어느 인터뷰에서 눈물을 보이던 이 브랜든한테 잔인한 대중들은 그의 우스꽝스러운 밈을 만들어서 온라인상에 퍼뜨립니다. 이게 바로 대중의 개인에 대한 아주 심각한 범죄 수준의 왕따지요. 브랜든이 눈물을 보이게 됐었던 이 사연은 사실 그 인터뷰 전날 그의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를 놀렸지만 브랜든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침묵을 했고요. 그 사실을 2년 후에나 알렸습니다. 이렇게 한없이 망가져갈 것 같은 이 브랜든 프레이저. 하지만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at, but I do know that we all certainly have stories. No matter what walk of life we find ourselves in. 2019년 그 엄청난 양육비 지급 기간이 끝났고요. 브랜든 프레이저는 이제 가벼운 캐릭터가 아닌 더욱 깊어진 연기력으로 서서히 대중들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1년 세계적인 천재 감독 데런 아로노프스키의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고래. 이 영화 고래에 브랜든 프레이저가 섭외가 되었다는 너무나 반갑고 설레이는 소식입니다. 이건 정말 팬으로서 브랜든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인생 역전 영화가 될 것임은 분명한데요. 데런 감독의 영화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은요. 등장인물의 내면을 아주 깊숙이 바라본다는 점인데요. 이 감독은 특별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 감독만이 바라보는 절대 진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진리를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탐구하는 매우 심오한 감독입니다. 그의 영화 마더 보셨나요? 마더의 경우 대중성 면에서는 흥행하지 못했죠. 매우 딥한 영화인데요. 저는 작품성 면에서는 정말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으신 분, 자, 이 영화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데런 감독이 제작할 영화 고래, 이 또한 범상치 않은 영화죠.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서 인생의 단맛, 쓴맛을 본, 그리고 한층 더 깊어진 연기력을 갖춘 브랜든 프레이저와 연기 궁합은 완벽하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줄거리를 잠깐 보자면 브랜든은 이 영화에서 272kg의 중년 찰리 역을 맡았는데요. 17살의 딸과 다시 화합하는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찰리는 이성애자였다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을 하면서 가족을 떠나게 되고요. 그의 연인이 죽게 되자 그 슬픔을 극복하려고 병적으로 먹어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아주 깊고 심오한 역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이 영화의 각본은 사무엘 디 헌터가 맡았는데요. 이 작가 또한 매우 유명한 작가죠. 메가더상을 받을 정도로 매우 실력이 뛰어난 작가고요. 이 고래라는 영화는 원래 영국 무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장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을 만나서 대작이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벌써부터 이 영화 기대가 됩니다. 2008년 이후 계속되었던 슬럼프를 겪고 이제 그 어두운 터널에서 나온 53세가 된 브랜든 프레이저. 이 영화 고래로 골든글로브상 뿐만이 아니고요. 다시 당당하게 재기해서 세계적인 명배우로 거듭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 즐거우셨다면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